안녕하십니까, 모자이스트입니다.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이슬란드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벌레야 고맙다. 아직 이 컨텐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짧게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모자이프트는 제 이메일로 원하시는 작품 주제와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고 제작해서 직접 선물로 보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작품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부담합니다. 구독자님은 따뜻한 사연과 주제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난번 수지에 이어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 당진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자이스트님. 저는 몇 주 전부터 모자이스트님의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디아블로 영상으로 입문했고 라이프 오브 파이 영상을 보고 반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메일을 보내봅니다. 군대 휴가를 나왔을 때 제가 사는 곳에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과 동기들이 같이 가자고 하길래 뭣도 모르고 간 곳이었습니다. 클로드 모네라는 작가의 전시회였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보자마자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보지도 못한 곳인데 뭘 돌아가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 그림의 풍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보고 그토록 푸근하고 그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몽글몽글하고 판타지스럽지만 분명 어딘가에 존재하는 곳일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더군요. 미술적 감각이나 신미안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예체능 계열은 관심도 없었지만 그 길로 집에서 사진을 인쇄해주는 업체를 찾아서 모네의 작품들을 선택하고 부대로 사진이 오게끔 했습니다. 선우임과 동기들도 그림이 멋지다며 한 장 달라고 할 때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할 때의 쾌감과 좋은 것을 남들에게 알려준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모네는 수련이라는 시리즈의 그림으로 유명하지만 그것 외에 가장 뇌리에 박혀있고 다시 꺼내보고 싶은 두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 혹은 푸어빌에서의 절벽 산책입니다. 둘 중 아무거나도 괜찮고 모자이스트님이 모네의 작품 중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진님의 소중한 사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부러 대중성 있고 다가가기 쉬운 주제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편인데요. 당진님처럼 제 구독자분 중에 현대미술 작품을 주제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부탁하신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 혹은 푸어빌에서의 절벽 산책 둘 중에 하나로 해주셨으면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선택한 작품은 양산을 쓴 여인, 다른 이름으로 산책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현대미술하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순간에 푹 빠져 살았던 한 남자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인상파의 창시자이자 빛의 사냥꾼이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 그가 살았던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시기였습니다. 모네 같은 인상파 화가들에게도 삶에 엄청난 충격을 준 세 가지 발명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카메라의 등장입니다. 그 무렵 화가들은 자연과 사물을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림이 사진의 역할을 대신했었던 시절이라 그림을 의뢰하거나 관람하는 사람도 그런 작품을 좋아했죠. 근데 카메라의 등장은 화가들에게 엄청난 좌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연과 사물은 언제 어떤 마음으로 보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고 믿었죠. 특히 빛은 순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하늘도 빛을 받으면 주황색이 될 수도 있고 빛이 적으면 검은색이 될 수 있듯이요. 모네는 화가가 느끼는 인상에 따라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빛은 곧 색채라고요. 그럼 이어서 소개할 발명은 바로 증기기관차입니다.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기차는 문명과 근대화의 상징으로 마차보다 쾌적하고 빠르기까지 했죠. 지금처럼 다양한 운송수단이 없었던 그 시절, 마차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타는 이동수단으로 여행용 혹은 유람용으로 말 그대로 부르주아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가난했던 모네는 당연히 집 인근이나 도심지 주변에서 그림을 주로 그렸죠. 하지만 증기기관차가 생기며 도심지에서 멀리 벗어나 그림을 그리고 어둑해지면 다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준 것은 증기기관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감 튜브의 발명 덕분인데요. 옛날 중세 화가들은 여러 명의 조수와 조색가들을 작업실에 두고 물감 제작을 시키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화가들이 그림에 쓰는 물감의 색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시간이나 비용 또한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물감 튜브가 생기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로드 모네처럼 인상주의 화가들에겐 정말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죠. 그 덕분에 클로드 모네는 외곽 지역으로 가족들과 나들이 겸 그림을 그리러 많이 다녔습니다. 20대 초반 파리로 상경한 모네는 까뮤에라는 여자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바로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작품 속에도 등장하는 여자죠. 중산층 이상의 나름 부유했던 모네 집안에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바로 모델 일을 하는 카미유 때문이었죠. 그 당시 모델의 직업은 썩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모델은 포즈만 취하는 게 아니라 작업이 끝나면 화가와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서 인식이 좋은 직업은 아니었죠. 모네의 작업비와 생활비를 책임졌던 그의 아버지는 까미유와 계속 만나면 지원을 끊겠다고 했지만 모네는 사랑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진 모네는 집세도 못 내서 집주인한테 쫓겨난 적도 있고 다 쓴 캔버스를 긁어서 재사용할 정도로 어렵게 생활했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고 아들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 구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고 인상파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 그도 한때는 가난했고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카미유와 아들이 있었기에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나름의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갈 무렵 아내인 카미유가 자궁암 판정을 받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고칠 수 있는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모네는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약값을 마련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카미유는 모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장례식이 있던 날, 모네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죽은 아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모네는 안색이 점점 바뀌어가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 같이 있었던 절친한 친구인 르누아르는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멈추라며 언성을 높였죠. 모네는 울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려야 된다고. 지금까지 카미유에게 해준 것이라곤 그녀를 내 그림 속에 담아주는 것 뿐이었는데 잠시 뒤면 저 차가운 땅에 묻힐 것이고 그럼 난 두 번 다시는 그녀를 그려줄 수 없다고.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떠나보내는 아내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카미유의 임종이라는 이 작품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작품이죠. 모네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카미유의 곁을 지키며 평생 그녀와 함께했고 그녀를 주제로 총 56개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녀가 죽던 그 순간까지도요. 가난했지만 낭만 속에 살았던 순간을 담으려 노력했던 인상파의 거장 클레드 모네와 그의 아내 카미유의 이야기였습니다. 다 만들어진 작품은 클레드 모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당진님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구독자분의 또 다른 사연을 만나보고 싶네요. 가벼운 이야기여도 좋으니 만나보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모자이프트 1회 작품의 주인공인 창스님의 인증 영상을 끝으로 모자이프트는 2주 뒤인 6월 16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정말 감사합니다. 와, 근데 겁나 이쁘네. Rompió el cel para no contestarte. Mientras hay otra en tu cama, nunca pude imaginar